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지난주에 좀 풀다 말았죠? 풀다 말았던 거 다시 풀어보면서까지 해서 이번 주에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죠? 합성섬유다 라고 되어 있고, 어우, 쉣. 왜 이렇게 두껍지?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합성섬유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성섬유인 가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으로 스타킹과 밧줄이 있습니다. 답은 나일론이죠. 근데 이 나일론을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보기 5개 중에서 합성 섬유는 나일론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에탄올과 프로페인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탄올은 손소독제로 사용된다. 이거는 여러분 늘 사용하시니까 매일같이 사용하시니까 잘 아실 거고요. 이 프로페인의 분자식은 C3H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에탄올과 프로페인은 모두 탄소를 기반으로 하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수소라든가 산소 같은 녀석들이 붙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바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학생이 0.2몰 농도의 A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활동이다. A의 화학식량은 10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2g을 녹였어요. 자, 2g인데 질량을 가지고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즉 2g의 A는 0.02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몰농도라는 건 액체의, 그러니까 그 용액의 부피 분해 그리고 용질의 몰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질이 0.02몰인데 0.02몰의 용질을 녹여서 지금 0.2몰 농도를 만들 거예요. 0.2몰 농도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0.1리터에 녹였을 때 정확하게 0.2몰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0.1리터, 즉 100ml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표시선 위로 넘어가 버렸네. 어쩔 수 없이 250ml를 만드는 걸로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전략을 수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250ml를 만들 건데 0.25리터를 만들 건데 그때 몰 농도를 0.2몰 농도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필요한 용질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그때 필요한 용질의 양은 0.05몰입니다. 0.05몰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들어있던 용질은 0.02몰이었고 기존에 들어있던 건 0.02몰이었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0.05몰이니까 추가적으로 몇 몰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0.03몰에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250ml를 만들 건데 A를 Xg을 더 넣는 거예요. 이 Xg 더 넣는 게 몇 몰이라는 거야? 0.03몰이라는 거죠. 그래야 총 0.05몰이 될 거니까. 그래서 0.03몰이니까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0.03 곱하기 100 해서 3g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봅시다. 나에서 만든 A 같은 경우에는 원래 0.2몰 농도로 만들려고 했다가 물이 더 들어갔죠. 그럼 물이 더 들어간 만큼 농도는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A의 양은 0.05몰이다. 여기서 체크했었죠. 네, 맞고요. 필요한 추가로 넣어준 A의 질량은 3g이다. 네, 여기서도 체크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쉽게 풀리죠. 아마 여기까지는 쉽게 풀릴 겁니다. 13번까지. 자, 13번 봅시다. 표는 A 수용액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A의 분자량은 60이고 가의 밀도는
1.05g/ml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줬던 부분들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번 주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봅시다. 몰농도가 3이에요. 지금 가수용액의 몰농도가 3인데 용액의 질량이 105g이네요. 라고 되어 있고 이때 A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용액의 질량이 105g인데 이 용액의 밀도가 1.05g/ml래요. 여러분,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이 용액의 밀도가 1.059 그리고 질량이 여기 보시면 105g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몇 리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05 그리고 여기 1.05 그러면 밀도는 질량, 부피니까 부피는 10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00. 그래서 부피가 10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용액의 부피는 100ml예요. 밀도 공식을 통해서 구하게 됐죠. 자, 그러면 100ml니까 0.1리터죠. 0.1리터. 그럼 0.1리터의 용질이 얼만큼 녹아 있어야 농도가 이렇게 3몰이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농도가 3몰이 되려면 용질은 0.3몰이 녹아 있어야 가능하겠죠. 맞죠? 그런데 이 A의 분자량이 60이라고 있기 때문에 60 곱하기 0.3을 하면 이 A의 질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A의 질량은 18, 즉 이게 18g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W니까 여기도 18g이 녹아있다는 얘기죠. 18g이 녹아있다는 거고 지금 나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20%래요. 나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20%예요. 자,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용액의 질량 X분의 여기 용액의 질량이 X라고 나와 있죠. X분의 용질의 질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거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2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값을 구해보시면 얼마 나오죠? X값은 구해보시면 90이 나오죠. 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6번, 20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저도 벌써 몇 번을 풀어봤지만 또 잘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 가는 A2B2가 들어있고요. A2B2 여기 보시면 A2B2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A2B2에다가 ABN을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양이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A와 B의 원자량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원자량 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높이가 H고 여기 높이가 3H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피가 3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기체죠. 기체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기체의 몰수 비가 결국 부피의 비죠. 즉 부피가 3배란 얘기는 여기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 분자수도 3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수도 3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 h에 해당되는 질량을 좀 보도록 할게요. 높이 h. 자, 보시면 이 높이 h에 해당되는 부피를 예를 들어 이제 1이라고 하면 여기 높이 3h에 해당되는 부피는 3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높이 h당의 질량 따져볼게요. 높이가 h로 같다면 부피도 같겠죠. 그리고 부피당 질량을 보면 그게 바로 분자량의 비가 되죠. 분자량의 비. 그래서 보면 A2B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이 h당 30Wg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나에서 보면 A2B2의 양은 그대로 있고 ABN이 지금 추가로 들어왔죠. 그런데 A2B2가 원래 H에 해당되는 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ABN 같은 경우에는 여기 EH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죠. ABN은
ABN의 경우에는 EH에 해당되는 질량이 34W죠. 그럼 똑같이 1H당 질량으로 따지면 17Wg이 되겠죠. 맞죠? 즉 A2B2와 ABN의 분자량 B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분자량의 비율이 30대 1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0대 1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실린더 속에 있는 비원자의 수가 가와 나에서 1대 4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1대 4. 이 조건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만약에 여기 들어있는 A2B2를 N몰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A2B2는 N몰이고 여기 있는 ABN 같은 경우에는 EH에 해당되는 양이라 그랬으니까 EN몰이 되겠죠. 맞죠? 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B의 양을 물어봤잖아요. B의 양. 그럼 보시면 여기 지금 A2B2에는 분자 하나당 B가 2개 들어있고 ABN에는 분자 하나당 B가 N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B의 개수가 1대 4라 그랬으니까 B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B의 개수를 구해보면 이 가에서 B의 개수는 A2B2가 N몰 있는 거기 때문에 A2B2가 N몰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의 개수는 2N몰만큼 있을 거예요. B 원자수를 따지면. 그리고 여기 나를 보면 나에는 A2B2가 N몰이 들어있고 ABN이 EN몰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B의 원자수는 EN몰에다가 EMN몰 이만큼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것의 비율, 즉 실린더 A 속에 있는 B 원자수와 실린더 가 쪽에 있는 B 원자수와 실린더 나 쪽에 있는 B 원자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이게 1대 4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대 4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EM으로 보면 얘는 EM 대 EM 1 플러스 N 이게 1대 4란 얘기고 비율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없어질 수 있겠죠. 즉 1대 1 플러스 n이 1대 4니까 결국 n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여기 ABN이라는 물질은 바로 뭐냐면 AB3라는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B3.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A2 아까 구해놨던 거 이거 있죠. A2B2의 질량이 30W, ABN의 질량이 17W. 이게 결국 뭐냐면 결국 이게 분자량 B잖아요. 분자량 B. 같은 부피당 질량을 따진 거기 때문에 분자량 B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분자량 B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A의 원자량을 스몰 a, B의 원자량을 스몰 b라고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A2B2의 분자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A 플러스 2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AB3의 분자량, 이게 지금 ABN이 AB3가 된 거죠. 아까 구했으니까 AB3의 분자량은 A 플러스 3B가 될 겁니다. A 플러스 3B가 되겠죠. 자, 그런데 EA 플러스 2B, 그러니까 A2B2의 이 분자량과 그 다음에 A 플러스 3B, 그러니까 AB3의 분자량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해서 30대 17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얘가 30이고 얘가 17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미지수 2개고 그리고 식이 2개 있네요. 그래서 구해보면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A의 값이 14가 나오게 되고요. A의 값이 14 그리고 B의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원자량 비는 14대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번 문제, 이거는 좀 어려웠죠, 그쵸?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리 다음은 A 기체와 B 기체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때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됐네요. AA 플러스 B는 CC다. 즉 계수비가 A 대 1 대 C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실린더에 이제 얘네들 양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이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실험 1에서는 Wg 4Wg을 넣었고 A와 B를, 실험 2에서는 W와 24Wg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반응 후 C의 질량이 X와 4Xg이 나왔다는 거고 기체의 밀도 값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 포인트들을 하나씩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그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쓰는 틀이 있죠. 그 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얘는 어떤 화학 반응이냐면 AA 플러스 B는 CC가 되는 화학 반응이죠. 자, 그러면 실험 1에 대한 걸 써봅시다. 반응 전, 실제로 반응한 거, 그리고 반응 후 빨간색으로 실험 1에 대해서 써보고요. 파란색으로는 실험 2에 대해서 써봅시다. 반응 전과 실제 반응한 것과 반응 후를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1에서는 반응 전에 A의 질량이 W, 반응 전에 B의 질량이 4W라고 그랬죠. 얘가 W, 얘가 4W 들어있었고 얘는 반응 전이니까 들어있지 않았겠죠. 실험 2에는 A가 W, B가 24W, 그리고 C는 들어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 다시 실험 1으로 가보면 그때 반응의 결과로 생긴 C의 질량이 Xg이라고 했어요. Xg. 그러니까 여기서 Xg의 C가 생겨서 결국 X가 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반응의 결과로 생긴 게 C가 4Xg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반응에서 4Xg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4Xg이 나왔을 거야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화학 반응식, 그러니까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A의 개수인 A와 C의 개수인 C, 즉 개수가 완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개수 완성을 여기서 시키도록 할 건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한계 물질 있죠. A와 B가 반응하여 C가 되는 반응이다 라고 했을 때는 A와 B 둘 중에 누군가가 먼저 떨어져서 먼저 소모가 되어서 반응이 멈추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첫 번째 실험 1에서 만약에 A가 한계 물질, 즉 A가 모두 반응하여 반응이 멈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A가 W만큼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정을 하면, 자, 그랬을 때 여기 C가 X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C가 X만큼. 자, 그 다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실험 2로 가보면 A의 양은 변하지 않았고 B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A는 적고 B가 늘어난 거니까 이번에도 A가 부족해서 반응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Wg이 모두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이 반응줄 있죠. 반응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반응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화학 반응식이라면 언제나 그 비율이 같아야 돼요. 즉 실험 1이나 실험 2나 모두 다 같은 화학 반응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의 비율이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그 가정했던 대로 보면 여기 A가 한계 물질이라면, 실험 1에서 A가 한계 물질이라면 B에서도 A가 한계 물질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얘와 얘의 비율, 그러니까 얘와 얘의 비율이 있죠.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W 대 X인데 얘는 W 대 4X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같지 않다는 건 결국 맨 처음에 선생님이 세웠던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가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가정이 틀렸냐면 A가 한계 물질이다 라는 가정 자체가 틀린 겁니다. A가 한계 물질. 즉 실험 1에서는 A가 한계 물질이 아니라 B가 한계 물질이었던 거예요. 실험 1에서는 B가 한계 물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B가 한계 물질이니까 B가 모두 소모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4W가 모두 소모된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4W가 모두 소모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와 여기의 비율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실험에서 CX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C가 X만큼 만들어지기 위해서 B가 4W만큼 들어갔죠. 즉 4W 대 X잖아요. 그러면은 실험 2에서도 마찬가지로 4X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6W 대 4X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모되는 양은 16W가 소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얘랑 비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시면 24W 있던 것 중에 16W가 소모됐으니까 8W가 남겠죠. 자, 근데 얘가 남았다는 얘기는 결국 실험 2에서는 누가 모두 소모되었다는 거예요. A가 모두 소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얘네들이 반응하는 비율이 1대 16으로 반응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여기 위에 실험 1에서도 1대 16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여기는 4분의 1W가 반응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성되죠. 이쪽에는 4분의 3W의 A가 남았을 거고 B는 모두 소모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양을 이렇게 화학 반응식의 그러니까 양적 관계의 기본 틀을 채웠습니다. 기본 틀을 채웠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뭐냐면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밀도 값이 나와 있는데 이 밀도 값이 지금 같아요. 밀도가 같다는 건 뭐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질량은 안 변할 거야. 자, 질량이 안 변하고 밀도도 안 변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피도 안 변했다는 얘기죠. 얘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부피가 변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화학 뜻이고 결국 그 얘기는 이쪽에서 봤을 때의 이 반응물 쪽과 이쪽의 생소물 쪽의 계수 합이 같다라는 뜻이 되죠. 즉 A 플러스 1은 C라는 단서를 하나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단서를 기본적으로 얻고 가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분자량이 2고 B의 분자량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C의 분자량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얘네들은 지금 질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수비는 몰수의 비율이잖아요. 즉 질량비가 지금 1대 16대 4인데 1대 16대 4도 아니지. 자, 1W 대 16W 대 4X인데 질량비는 아무 의미가 없고 뭐다? 이 계수비를 알아내기 위해서 몰수비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몰수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얘네들을 갖다가 질량을 가지고 몰수를 구하려면 질량을 뭘로 나눠야 돼요? 각각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화학식량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부분을 좀 쓸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로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 자, 얘네들의 밀도 B가 2대 5라는 사실을 좀 이용을 해서 일단 뭘 구해야 되냐면 얘네들의 몰수비를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옆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지금 2대 5인데요. 2대 5.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밀도라는 건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죠. 맞죠? 실험 1에서의 부피를 V1이라고 해봅시다. 실험 1에서의 부피를 V1이라고 해볼게요. 실험 2에서의 부피를 V2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V1과 V2를 좀 구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 그랬죠. 맞죠? 자, 그런데 실험 1과 실험 2에서의 밀도가 2대 5예요.
실험 1과 실험 2에서의 밀도가 2대 5인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실험 1에서의 부피 V1을 실험 1에서의 질량으로 나눈 게 밀도겠죠. 그리고 실험 2에서의 부피 V2를 실험 2에서의 질량을 V2로 나눈 게 바로 실험 2에서의 밀도가 되겠죠. 맞죠? 근데 이제 질량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어차피 질량 보존의 법칙, 즉 실험 전과 실험 후에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 후에는 W와 X라는 두 가지의 그 미지수가 들어가고 실험 전에는 W라는 미지수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험 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봅시다. 실험 전에 실험 1에서는 보면 이렇게 다 해서 5W의 질량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실험 2에서는 이렇게 25W에 해당되는 질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5W 그리고 여기에는 5W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실험 1에서의 밀도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실험 2에서의 밀도 값이 되는 거겠죠. 근데 실험 1과 실험 2에서의 밀도 값이 아까 몇 대 몇이라고? 표에서 보니까 2대 5라 그랬죠. 바로 이 부분. 2대 5라 그랬죠. 2대 5. 2대 5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한번 대입해보면 이렇게 2대 5다 라는 이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을 풀어보시면 뭐 여러분들 다 풀 수 있겠지만 V1 대 V2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V1 대 V2 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V1 대 V2가 2대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2대1 맞나? V1 대 V2 여기다 2 넣고 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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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대 2겠지? 1대인가? 1대 2 1대 2겠죠? 1대 1까요? 네. 1대 5 1대 2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대 2 V1 대 V2가 1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V1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기체의 부피를 결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기체의 부피를 결정하는 거는 기체의 몰수라 그랬죠. 기체의 부피를 결정하는 건 기체의 몰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몰수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비는 몰수 비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몰수를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얘네들을 각각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맞죠? 각각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의 분자량은 2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B의 분자량은 모르니까 그냥 분자량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쪽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를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몰수가 되는 거죠. 얘를 B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이게 몰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실험 2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2로 나누면 얘의 몰수가 되는 거고 얘를 B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얘의 몰수가 되는 겁니다. 즉 2분의 W 더하기 MB분의 4W 이게 바로 실험 1에서의 몰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실험 2에서 몰수는 2분의 W 더하기 MB분의 24W 이게 바로 실험 2에서의 몰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얘랑 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 2를 곱해주면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게 되냐면 정리해보면 B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B의 분자량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B의 분자량 값이 32라는 걸 알게 돼요. 32.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실제로 반응하는 줄 있죠. 이 반응하는 줄을 보면 얘네들의 몰수비가 바로 여기 개수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분자량으로 나눠 봐야겠죠. 얘의 분자량이 2, 얘의 분자량이 30이니까 얘를 2로 4분의 1을 2로 나눈 거 8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4를 32로 나눈 거 8분의 1이죠. 즉 얘도 8분의 1, 얘도 8분의 1. 즉 A와 B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A와 B의 개수비가.
그러니까 B의 개수가 1이니까 A의 개수도 1이다. 즉 A의 개수는 1. 이 부분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1이면 C는 이 식에 의해서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 화학 반응식은 결국 A 플러스 B는 2C다라는 화학 반응식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지금 C의 분자량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풀 때. 근데 A의 질량을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을 보면 A의 분자량이 아까 2라 그랬고 B의 분자량이 32라 그랬죠. 그럼 얘가 합쳐지면 34인데, 근데 이 34라는 게 C 두 개에 해당되는 질량이기 때문에 C 하나의 분자량, C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냐면 17이 되겠죠. 여기서 17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봅시다. 거의 다 구했거든요. 이제 그대로 구해볼게요. 자, C의 분자량은 뭐라고요? 얘는 17이에요. 그다음 A는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럼 X 값만 구하면 되는데 X 값은 질량 값이죠. 맞죠? 질량 값인데 질량 보존 법칙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W와 16W가 만나서 4X가 된 거죠. 즉 W 플러스 16W는 4X죠. 그러니까 X는 얼마요? 4분의 17W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4분의 17W를 넣으면 17, 17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4분의 1W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 있고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 2020년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 있던 1단원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요. 이제 2020년 6월에 있었던 그 화학 모의고사 2학년 화학 모의고사 문제를 이어서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쉬운 것부터 쉽게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메테인이 연소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화학 반응식을 그냥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자, A 값과 B 값을 구하래요. 자,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 완성은 이렇게 하는 거죠. 반응물 쪽에 있는 원소의 종류 개수랑 생소물 쪽에 있는 원소의 종류 및 개수가 같아야 되죠. 여기 탄소가 하나밖에 없네. 그럼 여기도 탄소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A는 1. 여기에 수소가 4개 있네. 여기는 수소가 2개 있으니까 4개가 되기 위해서 B는 2. 그래서 1 플러스 2. 답은 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생활과 화학 부분이죠. 맞죠? 자, 기억에서부터 디귿이 이용되고 있는 건설 현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네요. 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안전모. 자,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물질이죠. 즉 석유에서 만들어낸 나프타라든가 이런 기본 단위 물질로 이제 중합 및 축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합성 물질이고요. 나일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합성 섬유죠. 그리고 콘크리트는 산화칼슘과 점토를 섞어서 만들 점토 그리고 이제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만든 이제 굳혀가지고 돌처럼 굳게 만드는 주로 건축에 사용되는 물건이죠, 맞죠?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자, 기억에는 탄소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물질, 즉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 그랬죠. 그런데 석유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먼 옛날에 살고 있던 생명체가 바닷속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생명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탄소 화합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탄소가 당연히 여기까지 왔겠죠. 즉 생명체가 가지고 있던 탄소가 결국 땅속에 묻혀서 석유가 됐고, 그리고 그 석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플라스틱 역시 모두 다 뭘 가지고 있을 거다? 탄소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일론은 대표적인 합성섬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합성섬이고요. 자,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맞죠? 콘크리트 덕분에 지금 집에 살고 있는 분들 꽤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데 많이 사니까요. 그쵸?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시험 문제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다음은 포도식초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 과정까지 읽어볼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에탄올이 있고요.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자, 에탄올은 소독용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알고 있죠. 우리 언제나 손소독할 때 사용하니까요. 아세트산이에요. 산. 애시드입니다. 애시드.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굳이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아세트산은 CH3COOH인데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CH3COO-랑 H 플러스로 쪼개지게 되는데 바로 이 H 플러스가 산의 성질을 가지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자, 에탄올도 화학식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2H5OH예요. 그럼 보시면 두 물질 모두 이렇게 뭐가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탄소화합물이다. 네, 맞고요. 그래서 답은 빠르게 5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는 이제 용액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용액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5번에 배치되어 있죠.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16번부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표는 같은 질량의 용질 A와 B가 각각 녹아있는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용질 A랑 용질 B가 같은 질량 녹아있다 라고 했네요. 같은 질량. 자, 그래서 근데 용질 A의 화학식량은 40, 용질 B의 화학식량은 60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부피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네들의 지금 뭘 구하라 그러냐면 몰 농도의 B를 구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몰 농도라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하는 거예요. 용질의 몰수 양이죠. 몰.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용액의 부피 있는 그대로 볼게요. 얘는 용액의 부피가 A 같은 경우에는 이쪽 내려서 볼까? 3이죠. 얘는 용액의 부피가 1이죠. 자, 그다음에 용질의 몰수를 구해 봅시다. 몰수를 구할 건데 여러분 몰이라는 거 우리가 몰수를 구할 때는 뭘 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몰수를 구할 때는 얘를 각각의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죠. 맞죠? 근데 여기 지금 각각의 화학식량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로 질량을 나누면 되는데 둘의 질량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기 편하게 여기다가 120g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W라고 해도 되는데 120g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몰수는 A 같은 경우에는 120g을 넣었는데 A가 화학식량이 40이면 얘는 약 3몰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120g을 넣었는데 얘가 화학식량이 60이면 약 2몰에 해당되는 양을 넣은 거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농도가 3분의 3, 즉 1이고 얘는 농도가 1분의 2, 2니까 농도의 비율은 1대 2다 라고 해서 2번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분자 가와 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C가 2개, 수소가 6개가 있고요. 여기 산소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아까 언급했던 C2H5OH 에탄올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네요. 자, 가부터 봅시다. 가는 에탄올이다. 맞죠? 자, 나에는 수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산소 원자가 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산소 원자는 수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고요. 자, 탄소 원자 수 분의 수소 원자 수. 자, 얘는 탄소 원자가 2개 있어. 수소 원자는 6개 있어. 그럼 3이죠. 얘는 탄소 원자가 1개 있고 수소 원자가 2개 있어요. 얘는 2죠. 탄소 원자 수 분의 수소 원자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답은 또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7번까지 풀고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을 8번부터 20번까지 푸는 걸로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에어백과 관련된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화학 반응식이 완결되어 있지 않죠? 자, ENA, N3가
3N2와 두 개의 무엇인가로 바뀌고 있네요. 맞죠? 화학 반응식에서는 뭐라 그랬죠? 제가 여기 보시면 반응 전에 반응물과 여기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 및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보시면 여기에는 질소가 6개 있네. 여기도 질소가 6개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왼쪽에 나트륨이 2개 있죠. 그럼 오른쪽도 나트륨이 2개 있어야 되겠죠. 즉 기억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나트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기억이니까 나트륨을 넣어줘야 될 거고, 산화철과 나트륨이 반응하여 이렇게 되는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개수를 맞춰줄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산소가 3개 있네요. 그럼 여기도 산소가 3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B가 3일 거고요. 그럼 나트륨이 여기 6개가 되죠. 나트륨이 6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나트륨이 6개가 되니까 A가 6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은 나트륨이다 맞고요. A 플러스 B는 6 플러스 3, 9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T 도시 일기압에서 생성된 N2FP가 3V리터일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몰당 V리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3V리터란 얘기는 얘가 3몰이 나왔다는 얘기죠. 3몰.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 화학 반응식이죠. 여기에서 지금 N2가 3몰이 나왔대요. 얘가 3몰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반응을 하는 그 분자들의 몰수비는 여기 개수비를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즉 2대 2대 3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했단 얘기예요? 이 질소 3몰이 나오는 동안에 질소 3몰이 나오는 동안 나트륨은 2몰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 질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2몰이 소모됐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자, 그럼 반응한 질화나트륨의 질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얘 2몰의 질량을 구하라는 얘기죠. 맞죠? 근데 얘가 지금 화학식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 65라고 되어 있죠. 그럼 화학식량이 65인 애가 2몰만큼 있는 거니까 총 질량은 130g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에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3, 4페이지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